국가 위기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만 통합이 되고 적시적절한 조치만 하면 그냥 평시로 되돌리는 건데 이걸 살짝 넘어서면 큰 비용을 치르는 이제 네. 위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지. 요즘은 인원도 너무 많이 감축을 하기 때문에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 젊은 사람들 취업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AI가 미국에서 지난번에 이런 공개할 때 썼다는 게 2,000명이 할 일을 20명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되니까 AI가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일자리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AI를 다가가면 사실은 아이 나빠 그래요. 일자리 없애는 잖아요. 거. 근데 이제 아프죠. AI가 더 중요한 게 블랙박스 차에 다 다시잖아요. 네, 블랙박스 다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는 게 아마 맞으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블랙박스 회수해서 그렇죠. 왜 그랬는지 네. 사고 조사를 하는데 국가 중요 시설도 이제 AI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누가 왜 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떤 정보를 받는지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AI랑 상호작용하면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한 거는 표준화로 계속 남겨서 계속 퍼뜨리고 그 다음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대응은 또 향후에 수정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판단과 실행을 하는 책임자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지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사람을 대신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AI를 또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계속 필요하니까. 네네. 예, 그거는 있지만 AI가 상당히 진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화두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AI의 물결은 피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국가와 그 다음에 뭐 군대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을 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 시점에서 파도는 덮쳐오는데 우리는 AI가 무서워로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 그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 뭐 설계단부터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해당 부분을 적절히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입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업무 프로세스를 AI로 설계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업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I가 그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잖아요. 내비게이터가 이 길을 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람이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전문적으로는 그거는 휴먼 인 더 루비라고 하는데 그래야 책임자가 생기고 누가 했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그런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느냐 국가는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직업을 잃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교육 훈련을 통해서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고급 인력으로 바뀌는 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치명적으로 이게 임무 수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안 가능하냐 하는 정도의 치명성이 별로 없는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이라면 꼭 필요해 그거? 그 실효성이 있어? 아니요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트렌드거든요. 이게 큰 파도거든요. 이거 갖고는 설득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분편돼 가지고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통합이 돼서 이렇게 같은 타임라인 속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내놓지 않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제시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검증을. 그죠.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국회 출입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시에 보니까 A 출입문에 비정상으로 누가 계속 체류를 하고 있는 거 CCTV에 잡혔겠죠. 근데 보니까 또 B 구역에서는 무선이 갑자기 안 되는 거야.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서버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접속 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뭐 극치를 넘는 게 아니니까 약간 주의할 상황이구나 지켜보는데 사람 관제사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화면을 보느라고 사실은 관련성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는 시간, 위치, 빈도 요 세 가지 과거 패턴까지 묶어가지고 이거를 점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딱 해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봤을 때 60점인데 얘는 95점인 거예요. 그러면 지휘부가 이거 굉장히 각각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합치니까 굉장히 이게 높은 위험 등급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출입문을 확인해라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B구역 통신 점검을 빨리 해라. C 서버는 지금 차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표준 그 운영사 플랜 있잖아요. SOP에 뭐 몇 번을 확인해라. 이런 것까지 일련의 행동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이제 제시하고 이거를 딱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AI가 명령 내리는 거가 아니고 지휘관한테 다양한 선택지를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이랑 똑같은 건데 관제탑은 사실 비행기가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는 아무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안에서 엄청 바쁘거든요. 관제탑이 비행기를 대신 조종하지 않지만은 레이더 통해 가지고 어떤 비행기와 어떤 비행기가 가까워지니까 멀리하라고 정보를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사람이 나중에 일이 생겨서 막 정말 모든 책임을 다 덮어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막 감옥에 가고 조사를 받고 이런 것들의 부담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를 대신 운영하는 기술은 아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책임자가 더 빨리 더 근거 있게 판단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 이게 비단 뭐 국회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단 표준화가 가능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 이제 다른 또 성격이 다른 국가 중요 시설별로 네네.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넣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표준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딴 데도 적용한다면 확장성이 좀 보장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검증이 돼야 되겠군요. 네네. 근데 이제 국회라는 곳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편향성이 존재하면 안 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표준화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그 제한, 그 다음에 접근성은 최소화하면서도 말씀하신 방호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신속성, 유효성, 뭐 실시간성은 또 극대화해야 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표준화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개발한 걸 딴 데도 금방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표준화랑은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해당 ISP를 진행하고 정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뭐 굉장히 중요하겠다. 동의되는 게 정치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인데 어느 기관이든지 대개는 이제 그 본래 목적, 네. 방어 목적에 이제 그 집중을 많이 할 텐데 국회는 이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네. 얘기를 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또 누가 집권당이냐에 따라 네. 누가 다수당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데이터가 또 그렇게 편향되게 세탁이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 이상이라든지 뭐 시설 침입 이런 하드 데이터는 모으지만 정치적 성향, 정당, 뭐 발언 내용을 뭘 했는지 구호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AI 알고리즘에 태우도록 하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트럼프 한마디에 몰려가가지고 의사당 점령해버리고 말이야. 이거 그 근세사에 아주 선진국의 창피한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선이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미국 욕하지만 우리나라도 또 언젠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알았겠어요. 내가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중요한 얘기 하시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사태들을 외국 사례 또 우리 한국 사례 사례. 잘 스타디를 해가지고 맞아요. 꼭 연구해야 될 거, 네, 이거 네, 집중해야 맞아요. 될 거, 이거 좀 과제 도출해서 저기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뭐 엔트로픽이나 거대 AI 개발사들도 이 편향성하고 도덕적 기준 어떻게 지키냐고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회가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제 VIP가 해외 중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다룬 표준화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 K컬처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진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테스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대학이나 연구자들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해당 부분 그 다음에 단순히 기술자뿐만 아니고 국회 전문가, 방어 전문가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 편향성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뭐 사회학자 이런 분들도 다 정치학자 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아직 완성한 국가가 있을까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지금 혹시 국회의원 사무총장님 듣고 계십니까? 이거 말이죠. 우리 너무 대단한 걸 지금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이런 거 꼭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 오늘 꼭 시청하시고 네. 아주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자나 깨나 우리 꽝한보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아이 참. 국가에 돈이 생기게끔 해주고 싶죠. 늘 그렇죠. 근데 좋은 얘기
얘기를 해주신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이거를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실까.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고. 아니, 이 얘기, 유 교수님. 네. 이거, 만약에 이제, 네. 뭐 다행히 우리 얘기 듣고, 네. 좀 검토 좀 해봐.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시하셨다 쳐. 네네네. 그럼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글쎄, 저는 일단 예산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단계에서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그런 어떤 대형 구축 사업을 뭐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 진단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현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 뒤에, 최상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뭐 데이터 맵이라든가 업무 흐름도라든가 뭐 보고의 어떤 병목, 뭐가 있냐, 지휘 협조 체계, 뭐 그런 것들을 좀 쟁점을 확인해 나가면서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식별 판단하고 그 부분에 어떤 사업 소요를 도출해내면서 이렇게 마일스톤을 좀 세워가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런 일이 우리끼리 시시해가면서 얘기하고 될 일은 아니고 정말 이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고 공감을 확산시키고 정말로 탈탈 털려가면서 실력을 내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제화가 되면 그냥 직진으로 가가지고 또 신청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드시는 거죠. 경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제화돼서 수행을 해갖고 이거 정착했으면 좋겠네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런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실 텐데, 네. 아마 그런 질문이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오픈AI 같은 그런 외부 모델을 쓰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해외의 그런 유수의 기업, 뭐 오픈AI라든가 아까 얘기한 뭐 엔트로피라든가 구글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API를 그대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절대 처음부터 활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초기에 어떤 그런 실제 개인정보 중에서도 이제 민감정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민감정보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모의 데이터, 합성 데이터, 뭐 이런 비식별 데이터를 사용해서 구조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착안을 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네. 그 해당 개인정보 부분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암호화를 한다든지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하는 기술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대안을 놓고 검토를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를 POC 형태로 첫 번째 진단 검토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잘 만들어진 그 RFP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회 중심에 해당 그 생태계를 한번 만드시고 그러면 다양한 AI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기 아주 키워드가 개념 검증 POC군요. 네네. 이게 하여튼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이거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유용하잖아. 이게 됐을 때 이제 착수하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상당히 힘든 일이겠어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그거 없이 통째로 예산을 덕후도 힘었다고. 네, 아니, 나중에 어떡하라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죠. 지금 어느 기관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정황은 없죠? 있나? 국회 차원은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이나 싱가포르가 앞으로 AI가 이제 도입이 될 거니까 국가적으로 AI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육군이 프로젝트 린치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정보, 센서로 보이는 데이터, 그 다음에 물리적인 영역, 이 데이터를 AI랑 머신 러닝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육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뢰 가능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표준화를 해놨다고 해서 정보가 계속 표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이제 거기에 AI를 태워서 사람 손을 안 쓰더라도 라벨을 붙이고 표준화하도록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표준화를 통해야지만 AI가 알고리즘을 그냥 거기다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개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도 해주고요. 또 기밀 데이터 기반으로 스타트업도 기술만 있으면 이 생태계를 조율해서 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자가 이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런 POC 형태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인데 국회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 문서 정보, 무슨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른 형태로 올 텐데 네.
이게 이제 한 라인 위에서 네. 표준화돼서 쫙 나열되고 통합이 될 때 네. 이렇게 한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목요연이 되겠죠. 거기서 편향된 데이터는 제거하고 개인 제거하고. 정보는 다 가리고 쓸 수 있는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AI가 탑재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오늘 처음 이제 제안 차원에서 여기 유튜브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 또 토의하고 그냥 뭐 뜨겁게 토의하면서 또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네. 또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분들 말씀도 청취하고 이런 기회 또 갖도록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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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테이블 통해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아주 고개를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